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선물 리서치센터에서 금리와 채권 선물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허태호 연구원입니다. 2월 전망 자료, 정책의 뚜렷한 방향성과 구현은 별개라는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에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망 자료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이제 1월의 상황을 간략히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도 느끼고 있지만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슈는 이제 당연하게도 무엇보다 이제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 나라의 방역 그리고 경제 정책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금융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경제 정책일 텐데 대표적으로 이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있습니다. 재정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행정부와 의회일 텐데 미국의 행정부와 의회를 이른바 블루웨이브, 미국의 민주당이 모두 다 장악하는 게 1월 달에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11월 3일 미국의 대선 이후에 조지아주에서 상원 선거가 1월 초에 다시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사실 그 두석 중에 한 석 정도는 그 공화당이 가지고 가면서 기존의 그 50석을 확보한 공화당이 한 석을 더 확보를 하면 이제 우위를 지킬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예상과 다르게 두 석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면서 경제 정책 그 중에서도 재정 정책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가 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차트에서 보시듯이 미국의 기대 물가 그리고 미국의 30년과 5년 그 채권의 스프레드가 굉장히 좀 올라가면서 이러한 기대를 반영을 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기대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제 두 가지 경제 정책, 그리고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이제 뚜렷하게 1월 달에 확인을 했는데요. 우선 그 연준의 파월 의장이 1월 중순에 일부 그 연은 총재, 지역 연은 총재가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좀 긴축에 대한 내용을 꺼내면서 잠시 좀 그 연준의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좀 불안감이 있었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이 뭐 지난주에 FOMC 그리고 1월 중순에 프린스턴대에서 화상 대담을 통해서 경제 회복에 대해서는 뭐 이전보다 좀 더 긍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완전 고용, 연준이 목표로 하는 목표 중에 하나인 완전 고용에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현재의 완화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하는 입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재무장관의 지명자, 이제는 이제 인준이 됐기 때문에 이제 재무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 그 지명자 그리고 청문회 발언에서 노동자와 중소사업체 피해가 남지 않도록 정상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그 크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을 좀 뚜렷하게 밝혔습니다. 이는 연준과 그 미국 정부 재무부의 그런 양대 경제 정책을 수행하는 수장이 뚜렷한 완화 기조 그리고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펼칠 것을 확인한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재정 정책은 그 통화 정책과 달리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데요. 기존의 그 작년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있던 시절에 작년 말에 이루어졌던 9천억 달러의 부양책 내용을 살펴보시면 뭐 재난지원금이라던가 실업수당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1월 중순에 1.9조 달러의 그 부양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뭐 실업수당,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주 지방정부 지원 이런 지원책이 있습니다. 그 일자를 한번 보시면 기존에 이제 9천억 달러의 부양책이 11주간 그래서 3월이면 이 기존의 혜택이 이제 좀 종료가 될 예정이고요. 이에 따라서 바이든은 1.9조 실업수당을 포함한 1.9조 달러의 부양책에서 3월에서 9월 주당 약 400달러의 추가 그 실업수당 지원하는 것을 기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어떤 재정 정책은 그 각 정당
어떤 철학이나 이념에 따라서 협의가 가능해야지만 실제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비록 그 정치적 방향, 정책의 방향은 뚜렷하겠지만 이게 과연 그 실행되고 이런 과정에서 제시한 만큼 실현될 수 있는지는 사실 시차가 존재하고 불확실성도 일부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그 부양책 다음으로,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부양책, 그리고 그 다음으로 기대가 높았던 게 인프라 투자인데요. 인프라 투자 역시 그 기존의 대선 공약 측면에서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했던 게 약 1조 달러, 그리고 바이든 당시 후보가 제시했던 것이 약 2조 달러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1조 달러지만 민간의 좀 중요한 비중, 반면에 지금의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대선 공약으로 규모는 2조 달러로 더 큰데 주로 그 정부의 재정 지출의 몫을 조금 더 높게 그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앞서 보신 대로 부양책이라고 하는 어떤 시장의 기대를 높여줄 수 있는 정책 다음에 이 인프라 투자가 있는데 이 역시도 과연 제시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좀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우측에 그 지금 민주당 상원에 미국은 상원이 중간 선거를 통해서 2년마다 그 전체 100석 중에 3분의 1, 이번 2022년에는 총 34석이 이제 다시 선거를 하는데요. 그 주별 지금 상황을 보면 민주당이 현재 14석, 공화당이 20석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공화당의 20석 중에 그 지난 대선을 기준으로 하면 15석은 안정권이지만 한 5석 정도는 민주당과 좀 경합을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부양책이라고 하는 정치적 합의가 이렇게 필요한 상황에 그 양당이 그리고 이제 정치적 그 여건을 고려해서 강하게 좀 공화당도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단 그 부양책 협상뿐만이 아니라 향후 2년간 미국의 그 특히나 재정 정책이 중요해지는 이런 시기에 과연 이러한 정치 그 구도에서 어떻게 그 민주당이 원하는 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굉장히 그 중요한 시험대에 올라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2월 초에 부양책이 뭐 통과가 되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이 어떠한 방식으로 정치적 해결을 하는지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러한 그 재정 정책에 비해서 통화 정책은 사실상 큰 뭐 기조의 변화를 느낄 수는 없는데요. 다만 가장 최근 2020년 12월의 점도표를 살펴보시면 일부 위원은 2022년과 2023년에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17명의 위원 중에 대부분은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을 하지만 이렇게 인상을 예상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통화정책 정상화라고 하는 그 경로가 현재의 그 자산 매입, 양적 완화를 줄여야 하고 중단해야 되고 그 이후에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이런 전체적인 시간을 고려해 본다면 올해 일부 위원의 생각에는 양적 완화를 축소해야 할 이런 것을 이제 신호를 보내야 할 그 시작 시점이 올해 내 도래한다고도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준이 생각하는 성장 전망이 조금은 개선되고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당장은 아니지만 올해 뭐 2분기, 3분기 백신의 보급이 점차 늘어나면 그리고 코로나가 혹시나 조금 더 진정되는 양상을 보인다면 통화정책 자체에 당장의 기준금리를 바꾸거나 이럴 가능성은 낮지만 시장금리는 그것보다 한 번 더 좀 빨리 움직이는 걸 고려해보면 미국의 시장금리의 움직임과 그 다음에 연준의 정책 대응 이 사이에서 양자 간의 좀 시장의 새로운 균형을 찾기 위한
변동성이 조금 높아질 이럴 가능성을 좀 염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서 그 재정정책 그리고 통화정책에 대한 기조를 살펴봤는데요. 사실상 지금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요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뭐 비단 이러한 그 요인을 살펴본 것 이외에도 미국의 그 채권 선물 시장은 미국의 그 CFTC라고 하는 곳에서 주요 주체에 대한 포지션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차트는 이제 흔히들 이걸 이제 투기적 포지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정확하게 CFTC에서 공개하고 있는 용어는 투기적이라는 말을 쓰진 않습니다. 다만 그 커머셜이라고 하는 게 그 해지를 위한 포지션이고요. 넌 커머셜이라고 해서 커머셜을 제외한 나머지, 그래서 그거를 흔히 이제 시장에서 투기적 포지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앞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투기적 포지션이 과거 최근 한 2년 사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중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미국 금리의 변동성도 굉장히 낮아졌지만 투기적 포지션 역시 굉장히 지금 중립, 방향성을 그렇게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게 그 현재 그 시장 상황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차트, 여기는 이제 그 투자의 목적뿐만 아니라 시장 참여자의 주체별로도 역시 포지션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SM 매니저, 우리가 흔히 뭐 자산운용사, 좀 더 이제 장기적인 거래를 하는 이런 그 SM 매니저 포지션, 그리고 상대적으로 레버리지드 펀드, 우리가 뭐 흔히 용어로 이제 해치 펀드라고 표기하는 이러한 그 양 주체의 포지션 역시 현재 지금 굉장히 그 중립을 그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시장의 방향성에 배팅하는 투기적 포지션, 또 어떤 주체별로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포지션, 이 둘 다 그 굉장히 중립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미국의 금리도 굉장히 지금 변동성이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 부양책의 그 정치적인 합의 경과, 그리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의 그 2년 동안의 바이든 행정부 재정 정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방향을 제시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2월 중에 아마 이런 것이 뚜렷해지면 방향성을 잡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장의 어떤 그 채권 시장에서의 방향성은 사실 굉장히 제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이 비단 채권 시장에만 반영이 된 것은 아니고요. 좌측 차트에서 보시면 LME 카파, 전기동, 구리인데요. 인프라 투자 기대, 뭐 경기 개선 기대, 이런 게 높아지면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게 구리 시장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리 역시 작년 10월부터 뭐 1월 초까지 굉장히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지금 들어서는 일단 부양책을 건너서야 그 다음에 인프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인프라 자체를 넘어가기도 전에 부양책이 약간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보니까 상승 흐름이 좀 둔화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우측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제일 위에 있는 그 파란색의 기대 물가도 2.2% 고점을 거의 다다른 상태에서 지금은 약간 하락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2월 달에 뭐 시장의 방향성은 이 부양책의 협의 경과에 굉장히 의존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뭐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사실 정치적인 부분은 뭐 애널리스트의 전망 예측의 범위 좀 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합리적으로 생각하든 아니면 정치 구도를 생각하든 그것이 어떤 통화 정책을 예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결론이 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에 대해서는 전망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좀 대응의 영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금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국고채 금리, 이 국고채 금리는 지금 한국은행이 작년 5월 이래로 기준금리를 0.5%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기준금리와 국고 3년, 그리고 국고 10년과 국고 3년, 요 양 스프레드는 지난 10년 동안의 그 기준금리 흐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굉장히 지금 상단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 2016년부터 2018년
기준금리가 굉장히 동결돼 있었지만 시장의 기준금리가 앞으로 인상될 거라고 하는 기대가 생성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국고금리, 국고 3년과 기준금리는 스프레드가 벌어졌고, 뭐 당시에는 50bp 이상, 그러니까 향후에 기준금리가 더 인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가 형성될 때 50bp를 넘었는데 지금 50bp에 다다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기준금리가 0.5%에 있지만 시장에 반영된 어떤 시장금리는 당시보다 시장금리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와 있다. 그리고 국고 10년과 국고 3년 금리도 과거 10년 동안의 추이를 보면 양 3년과 10년의 스프레드가 75bp를 거의 상단으로 여겼는데 지금 이 촬영을 하는 2월 초 기준으로 이미 75bp를 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수급 부담이겠죠. 재정 정책을 하면서 그 국고채를 많이 발행을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 뭐 다른 나라 주요국 중앙은행처럼 양적 완화라고 하는 어떤 그 시장 금리를 하향시키는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급 우려가 이러한 그 금리 간의 스프레드를 지금 벌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런 것을 보면 결국 한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뭐 미국,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그런 비슷한 상황인데요. 결국 그 재정 정책의 그 나아가는 방향,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불확실성,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일부 우리나라처럼 그 양적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는 굉장히 이제 수급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특히나 1월 말, 여기서 이제 단순 매입이라고 하는 게, 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정책과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하나 좀 그 반드시 짚고 넘어가 봐야 할 이슈가 있습니다. 그 하느니 작년에 단순 매입이라는 것을 실시를 했는데요. 단순 매입이 물론 이제 하는 형태는 하느니 시장에서 채권을 사들이는 이런 형태를 띠기 때문에 시장 금리를 조금 낮춰주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 목적은 시장 금리를 낮추기 위한 보다는 시장 금리의 변동성을 낮추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매입이 작년에 이제 뭐 몇 차례 단순 매입이 있었지만 하느니 시장 안정화 목적이라고 밝힌 것은 두 차례인데요. 작년 이제 그 3월과 이제 8월 말 보시면은 그 국채 선물 10년의 변동성이 굉장히 그 높아질 시기에 단순 매입을 해서 이것을 조금 물론 그 변동성을 안정화시키면서 금리도 조금 안정화된 측면이 있지만 단순 매입은 분명히 금리 변동성을 낮추는 이러한 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월 20일이었습니다. 1월 22일 그때 그 여당을 중심으로 손실보상 제도화,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제도화를 논의를 하면서 법안을 발의한 내용을 보면 이 재원 마련에 하느니 그 국채를 매입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좀 흔들릴 수가 있는데요. 과연 그럼 기존의 한은의 단순 매입,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순 매입과 이러한 목적으로 하는 것의 단순 매입은 그럼 별개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 이러한 단순 매입, 지금 한은은 기준금리 정책을 우선하고 있고 단순 매입 같은, 그러니까 양적 완화와 같은 비전통적인 수단에 대해서는 사실 선을 긋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만약에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한은이 내세우고 있던 통화정책의 기준금리 의선, 비전통적인 수단 미도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퍼즐처럼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2월 초 상황은 지금 이 단순 매입, 그러니까 이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약간 뒤로 물러나고 그 4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그 작년에 했던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논의 자체가 이 시장에는 굉장히 그 불확실성을 제공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서 미국 상황에서도 보셨겠지만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정을 하는 여러 위원들이 되게 그 정해진 시간에 발언도 하게 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논의하는 시간, 결정하는 방식도 일정 부분 그 룰이 정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재정정책과 같은 것은 그 정치권에 관련된 인사,
그리고 또 행정부에 관련된 인사들의 발언이 수시로 전해지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시장 금리의 불확실성, 그리고 그 불확실성 자체가 수급에 부담을 주는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월 한국 시장, 미국 시장 마찬가지로 이러한 재정 정책 또 그에 관한 논의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금리의 그 변동성 그리고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2월달 전망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2월달 이 전망 내용에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내용을 저희 커뮤니티 등에 남겨주시면 제가 목요일날 방송하는 그 전망 그리고 목요일날 방송하는 그 시장 브리핑 시간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